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3일 금요일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원입니다. 오늘 이 하트가 조금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미증시의 상승에 하트를 보내는 오늘 또 단체 티셔츠 입는 날입니다. 아미의 단체 티셔츠를 오늘 함께 다 같이 입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는 거의 오라클에 의한 그냥 오라클이 다 이끌었어요. 예, 오라클이 만들어낸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었고요. 정말 대단한 실적과 함께 주가의 급등, 그 가운데 이제 일부 빅테크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13%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대문 날짜 오류라고요? 대문이 몇 월 며칠로 되어 있죠? 12일로 되어 있나요? 저희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데 저희는 이제 목요일 시장을 봐야겠죠. PPI 발표됐는데 예상치 하회했고 또 CPI도 전이 발표됐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밤 사이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던 소식, 이제 인도 쪽에서 여객기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게 보잉사의 또 제품으로 확인이 되면서 보잉의 주가가 또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근데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죠. 보잉의 여객기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사상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시고 또 한 주 동안 시장의 체크포인트들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어떤 거요? 저는 그냥 왜? 안 입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오늘. 뭘 아니에요. 밖에 있으면 챙겨 입어야지. 아니 그 사전에 얘기가 된 거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단체 티 입어야지 우리 박 팀장님 같이. 나 또 여기 쓱 하면은. 그래요? 뭐 하나 있을 줄 알았지.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예, 이거 제 겁니다, 제 거. 하트. 알겠습니다. 하트 자수라도 하나 놔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웃기가 참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하하호호 웃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참 오늘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하나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에어 인디아가 또 추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지금 CNBC 빠르게 좀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글로 크롬 들어가서 한글로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핵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에어 인디아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최소 241명 사망이 됐고, 네. 그리고 승객 1명이 이제 생존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륙 직후 바로 이제 또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달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인데 이 부분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드림라이너 이 라인업 이 기종 자체가 추락하는 것은 보잉 역사상도 처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내부적인 조사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정말 앞다퉈서 이 뉴스를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보잉은 또 오늘 하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결함에 대해서, 비행기 기체에 대한 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큰 악재를 또 품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우리가 같이 비교를 많이 할 텐데 에어버스는 전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고만 났다면 보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잉은 여전히 지금 이 어떤 기체의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 부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CNBC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사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지수를 먼저 좀 볼 텐데요. 지수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0.24% 상승했고요. 나스닥 0.24% 상승, 그리고 S&P 500 0.38% 상승, 러셀 2000 지수가 0.4%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일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선 조금은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실적 발표도 너무나도 좀 뛰어난 전망치까지도 또 제공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오라클이랑 오클로랑 헷갈리잖아요. 오클로. 오클로 얘기를 하도 자주 하니까. 맞아요. 오클로가 아니라 오라클이죠. 네. 오라클. 예. 자, 그래서 뭐 오라클도 괜찮고 오클로도 괜찮고 비슷한 쌍둥이 같은 느낌이에요. 오자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도온으로 바꿔야겠다. 오도온. 네. 마이크로소프트 1.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1.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요즘에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반등하죠. 1.25% 상승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섹터들이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늘 그 밸류에이션 섹터별 밸류에이션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데 헬스케어 이 섹터 자체가 역사상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저평가 구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헬스케어 섹터들이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유틸리티, 에너지 업종도 지금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에 대한 전쟁 이슈가 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에너지 유가가 좀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급등하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른 이 데이터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이런 지정학적 악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보잉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79% 하락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항공사들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부터 해서 델타 항공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또 보잉 기종을 쓰고 있는 그런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MD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금리와 유가 좀 빠르게 볼 텐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5%로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년 국채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쵸. 최근에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또 매력도가 나오다 보니까, 언제 4%대 또는 장기물 같은 경우는 5%대 수익률을 주겠냐. 과거에 이제 그런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이 있으면은, 바닥의 어떤 전조 증상 아니냐. 채권 가격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채권에 대한 매력도도 조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우려 때문에 68.2달러. 61달러, 62달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8달러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 악재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 1354원,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오늘 훅 빠졌어요. 왜요? 9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빠졌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달러 이제 환율이나 이런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6개국의 6개 통화와 같이 또 이 수치를 산정을 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각국의 이유의 요인에 따라서 뭐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좀 정해지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달러 약세 또는 뭐 트럼프 정권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웰스파고의 많은 수석 전략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증시를 딱 보게 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여전히 뭐 재정 적자 아니면은 뭐 감세안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S&P 500의 어떤 고점 탈환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은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미중 무역 관계가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일부 하락을 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전략가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널 헬스입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3% 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뭔가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네.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요새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다더니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한 기업들이 어느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맵을 많이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안 보실 그러니까 수도 있지만 500개 종목 안에 있는 맞아요. 종목만 늘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은 뭐 좋은 기업들은 지금 계속 모멘텀을 품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독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울프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 3%대 상승했고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성장 기회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냄새가 다시 또는 스물스물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중심에 있는가 또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라이너 이 기종 자체가 추락을 했고 에어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주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뭐 종가는 마이너스 4.7% 하락을 했습니다. 드림라이너가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추락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오라클 오늘 엄청난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 종가 기준으로 13% 급등을 했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향후 회계연도 2026년 그러니까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 가이던스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게임스톱이 요즘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일부 현금을 또 이 전환사채 발행액 중에 일부 현금을 또 이제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금을 아마 비트코인에다가 전략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해석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큰 변동성을 줬는데요. 오늘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제가 차트를 장중에 제가 확인했던 거는 마이너스 25%인가요? 30%까지 내려갔는데 아무튼 엄청난 급락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큐어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텍. 아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오엔텍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인수 합의 후에 이 큐어백이라는 기업 자체가 38% 넘게 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별 소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도비가 아마 실적 발표 나왔을 텐데 제가 시간이 되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자, 경제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이 예상치가 전일치보다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예상치보다는 또 하회를 했어요. 하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경제지표 특히나 물가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주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 지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고용 지표에 대한 집중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6월 FOMC 많은 연준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히토류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69%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왼쪽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과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전 세계 생산량의 11%와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정제 능력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중국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다 보니까 전략적 지금 무역 협상에서 아주 전략적 무기로 히토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바 회담 이어서 또 런던에서 또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게 향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 부분을 호락호락하게 내어줄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물론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강력한 무기들이 있죠. 중국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여러 이제 셈법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전쟁의 이슈, 이런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JP 모건에서 전망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특히나 유가를 120달러까지 치솟게 하면서 미국 CPI 인플레이션을 5%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의 상승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120달러에 치솟으면 금리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지금 68달러인데 오늘 나온 겁니다. 이거 JP모건 전망인데 혹시나 120달러까지 치솟으면 금리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달러, 80달러까지만 가도 금리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 같은데 일단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악재가 다시 시장에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라클이 오늘 아마 주인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라클에 대한 캐펙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에서 오라클이 어느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오라클이라는 이 기업의 캐펙스 투자가 연간 YOY 기준으로 225%가 상승했습니다. 예, 과거부터 지금 1995년 때부터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그냥 바닥을 캐펙스 투자를 많이 안 했죠, 사실상. 그리고 AI에 대한 이제 AI 트렌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난 캐펙스 투자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지금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에 올인을 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오라클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또 향후 이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늘려나가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가는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예, 주봉인데 앞서서 이 캐펙스 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흐름과 주가의 흐름과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종가 기준으로 찍은 것 같아요. 종가 기준을 찍었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이 트렌드를 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흐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라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넘어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미국 증시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되면 나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미국의 많은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미국의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 또는 이제 그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 제가 보게 되면 요즘에 엄청나게 핫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로이터의 기사예요. 로이터 기사고 이제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13일, 12일이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온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자, 로이터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로이터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배당금 확대에 위한 세제 개편이다라는 게 지금 로이터 헤드라인으로 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주식이 과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책적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는 것들이 외신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그리고 뭐 배당 수입 위한 세제 개편, 불투명한 지배구조 해소, 그리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뭐 스탁 의무 확대 법안 발의. 이게 뭐냐면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책임을 이제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외신에서 좀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X나 아니면은 그 외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있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또 분석하는 자료들,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자료들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한국 코스피에 대한 흐름에 조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ETF를 많이 사야 되냐 이렇게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심지어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런 채널에서도 지금 한국 증시가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2020년 이후 최고 랠리를 보이고 있다. 뭐 2021년 1월 이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블룸버그 피델리티에서 나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추이랑 그 상장 종목 최고가 경신 비율에 대해서 시장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2008년, 2009년 때 이 밑에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상장 종목 최고가 경신 비율입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40%인데요. 이게 지금 위로 치솟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서 지수를 확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과거의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08년, 2009년 때 한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렇게 확 이제 몰렸던 사건. 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이제 상당히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자,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런 모습을 지금 한국 시장에서 보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역사적인 어떠한 뭔가 램프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수가 한 단계 위로 올라 상승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코스피 위치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월가 뭐 프리마켓 아니 지금 이 월모브를 통해서 지금 미국 증시도 보여주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ETF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한국 지수 3배 추종 ETF를 엄청나게 또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코스피가 4% 오를 때 뭐 18%씩 급등한다. 미국 상장 국장 3배 ETF에 대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국내 기사도 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야, 이 ETF가 제일 핫하다 지금.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뭐 이러한 의견들이 좀 있고 또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ETF 중에는 이게 좀 유일하다 보니까 이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ETF는 유일한 이런 ETF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코스피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다 3배를 좋아하시네요. 뭐 지금 테슬라 2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러한 어떤 투자도 이어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국 정부의 어떤 뭐 주시장을 좀 개편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미전력공사에서 미국 전력망 신뢰성이 빅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큰 위험에 직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라고 일어나고 있는데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암호화폐 AI 관련된 인프라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온라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 2월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정전 그리고 불안정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좀 급진적으로 우리가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규모의 정전은 예고 없이 갑자기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이 켜지는 것 같으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력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균형이 깨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쵸. 지금 자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갑작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의 전력을 쫙 끌어다 쓰니까 이런 안정적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MD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지금 AMD CEO 리사 수가 2028년 AI 칩 시장 5천억 달러 규모 예상된다. 뭐 AI 칩 시장에 대한 뭐 앞으로의 그 시장의 규모는 사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약간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자, 오픈 AI 샘 알트먼이 자, 우리는 AMD의 MI300X 그리고 MI450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도 쓰고 있는데 최근에 AMD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샘 알트먼도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MD의 MI300 AI 칩을 사용한다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해서 뭐 많은 이제 이제 AI 칩을 수요를 이제 공급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괜찮으면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정말 괜찮으면 이 여기저기 이제 AI 칩을 쓸 텐데 지금 AMD가요. 자사의 AI 칩이 엔비디아의 블랙베리에 비해 달러당 40%더 많은 토큰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40%더 많은 토큰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AMD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GPU에 대비해서 이게 대항마가 될 것이냐 많은 좀 회의적인 관점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AMD가 뭐 이를 갈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MI 시리즈, MI300, MI450 이러한 부분이 엄청난 수요를 또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중심에 서 있는 샘 알트먼, 일론 머스크가 나는 AMD에 대한 이 AMD AI 칩을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MD의 주가도 사실상 그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도 약간 좀 매력적으로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2% 하락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 하락했는데 향후 이러한 어떤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내년에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 후기 임상 시작을 계획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근데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살짝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3상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돌입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2026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주사제지만 경구용으로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지 따라서 주가가 또 2차적으로 또 엄청난 또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된다면 그 주가는 뭐 상상 이상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약물의 3상 시험이 내년 2026년 1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비만 치료제. 사실 예.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경쟁 심화도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또 꽤 많이 올라왔고, 국내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쭉 들어봤는데, 우리 박종원 팀장님 시계 하고 다니세요? 시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요 텐디 시계 한번 보시면은 텐디.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이번에 그 BTS 멤버들이 제대를 하잖아요. 어떤 시계를 찾는지가 되게 또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 방탄소년단의 RM 같은 경우에는 카시오였나? 그 군샥이라고 네, G샥. G샥. 군샥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을 했고 또 이제 같이 제대한 그 누구죠? B 멤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B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였나 되게 고가의 시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슈던데 저희는 오늘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이 시계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텐디 시계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텐디 시계 원래 정가가 이거 맞아요? 49만 5,520원인데 핫딜가를 이거 진짜 맞아요? 89,000원. 블루티드 베젤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췄고 여기 사진 크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가운데 딱 텐디 브랜드 마크 위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그냥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저희가 선물용 케이스에 함께 동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아미 하트 티셔츠 반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살짝 루즈한데 이게 남녀 공용이거든요. 이거 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 거고요. 스몰, 엑스라지, 아니다. 스몰,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커플로 또 함께 입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만천하에 한번 공개해 보세요.
예, 커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 가격 13만 9,800원이고요. 핫딜 가격은 7만 9,0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